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중요 정보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만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준비된 소식, 연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총재들이 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2022년에 금리가 인상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 그 반면에 여기 있는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닐 카시카리, 어떤 사람은 이 슈퍼맨의 숙적이죠. 렉스 루터 닮았다고 렉스 루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주장하기를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은 반대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강해지기 전까지 2023년 말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묶여있는 한 인내를 가지고 완전 고용이 달성되도록 해야 된다. 높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 자, 마지막에 이것은 완전한 구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플레이션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 돈을 찍은 만큼 앞으로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기관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리 인상,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비트코인, 오늘도 겁나게 얻어 터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 한번 해주지 못하고 바닥에서 널브러져서 굴러다니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35,856달러, 지금부터 가격이 더욱더 하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달러의 강세 외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괴롭혀왔었던 소재가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중국의 채굴 시설입니다. 중국 스촨성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다가 20일 0시가 되면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결국 이 공산당들이 중국 내에 비트코인 채굴 전부 다 뿌리를 뽑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촨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굴 업체가 모이는 곳이다. 시설을 옮기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업체들이 큰 손실을 볼 것. 스촨성의 셧다운은 비트코인 산업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장면을 누군가가 카메라에 담아서 위챗에 또 올렸다고 합니다. 슬픈 발걸음을 옮기면서 채굴기에 전원을 끄고 있는 여기는 이 남자. 중국집 식당에 불이 꺼지면서 셔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촨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전만 해도 전체 비트코인 채굴의 50% 이상을 차지했었던,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어마어마한 채굴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웠었던 비트코인 나라에 마왕 시진핑핑이가 그들의 부하들 공산당을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나라를 침략하고 파괴하는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큰 피해가 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해시레이트가 뚝 떨어져 버리게 되겠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뚝 떨어졌을 때 과거에 비트코인 가격 역시 함께 하락했었던 일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채굴하고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셧다운을 시켜버리니까 시설을 옮기기가 부족한 그런 지경이라고 하죠. 역시 공산당 막무가내 1인자답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지배를 이미 받기 시작한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중국 내의 크립토 기업의 계약 해지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니네들 우리가 도메인명과 서버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어쩔 수가 없다. 규제 당국, 즉 공산당과 시진핑핑이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거래소들은 서버가 중국 밖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 내에서는 검색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고 조만간에 또 중국 내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도록 차단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행보 혹은 횡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 사업가라고 생각이 되는 이 프레드 윌슨, 정확하게 검색을 안 해봐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팔로워가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의 예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시피 중국이 금지하는 것에 무조건 투자를 하면 되겠다. 즉 중국 당국의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굴업계는 앞으로 더 흥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에너지가 다른 해외들로 옮겨가고 있죠. 지금 잠시 진통이 예상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건전하고 또한 건강한 채굴업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캐나다의 채굴업체 비트팜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이번에 상장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채굴 흥해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에너지 낭비에 관해서 딴지를 거는 자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량은 미국에서 낭비되거나 사라지는 전력량의 1.4%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풀려진 퍼드라는 것이겠죠.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발 이 귓구녕을 열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가해지고 있는 하방 압력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간만에 또 윌리우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온체인 유명 분석가 윌리우, 그는 이야기하기를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작년처럼 미국 증시가 전염병 사태 때문에 크게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따라서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모습이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아. 그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의 약한 손들에서부터 비트코인이 스트롱 핸드, 강한 손으로 손바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명 투자자이자 작가,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최근에 역대 최대 규모의 버블이 커지고 결국 붕괴될 것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24,000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다. 떨어지면은 그때 매입을 해라. 이 붕괴가 될 때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24,000달러대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 비트코인 분석 중에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 혹은 그 아래로 가는 분석들이 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진다면 그때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또 오해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상승장을 강조한다면서 사람들에게 매수를 유도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적 없는데 떨어지면 사라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비트코인 3,8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주순 사람들 올해까지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부터 계속 주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상한 오해를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비트코인의 데드캣 반등이었었습니다. 데드캣 반등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게 되면은 47,000에서 5만 달러까지도 가게 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서 전고를 뚫게 되면은 상승장이 지속될 수가 있겠고, 떨어지게 되면은 더 낮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더 낮은 저점을 찍으러 가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드렸었던 의견이었었죠.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뭐 이상한 정보, 되도 않는 말을 어거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조회수만 보고 방송을 했었다라면은 저도 막 별거 다 했을 거예요. 김치코인 선전하고. 저한테도 김치코인 선전 의뢰가 당연히 왔었죠. 근데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비트코인 분석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반등도 못하고 안 좋은 소문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하방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쭉쭉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스카라는 분석가 역시 이 전체 차트를 딱 보여줬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었을 때마다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흐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고, 유명 분석가 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35,780달러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28,000달러까지 열려있다. 여기서부터 숏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인 알렉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불장 때는 종종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20일 주봉 EMA 위로 벌떡 다시 올라와가지고 상승을 이어갔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근처까지는 갔지만은 그 위로 올라가고 있지 못하며, 이런 모습은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좋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비트코인 계속해서 하방 압력만 받아가고 있는 상황. 단기적으로 가격 흐름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숏 스퀴즈가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숏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은 스퀴즈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진짜 슈퍼맨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스촨성에서 채굴이 전부 다 중지되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단기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비트코인, 위기에 강한 비트코인, 부세하라 비트코인, 공산당에 저항하라 비트코인이라고 외쳐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올라온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파스타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이 채널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